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엄마를 만나는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영상 하나라도 찍고 가려고. 오늘의 주제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투자자인데 이분은 평생을 갖다가 주가가 막 100배 이상 막 올라가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100배. 100배 올라가는 주식이 왜 100배나 올라가냐? 다른 종목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것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평생 100배 올라가는 주식이 왜 올라가냐?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캔슬림이라는 7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법칙이라고 주식해놓은 분들은 다 아는데 초보자는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죠,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런 걸 세계 최고 투자 대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지, 그런 거를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만 100배 올르지 우리나라는 100배 올리는 거 우리나라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인가 도서관에서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빌려다 본 적이 있어요. 100배 주식. 이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배 오른 주식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몇 종목이냐?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100배 오른 종목이 110개나 되더라고요. 110개. 그래서 이 주식하는 분들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찰리 멍거가 하는 얘기가 광범위한 독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광범위한. 주식만 하러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우리 일상생활, 만약에 누가, 여자들 분들이 많이 입는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이렇게 시장에 상품을 내놨는데, 여자분들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날개도 찢은 듯이 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인하고 딸내미가 레깅스를 좋아하는데, 같이 사는데 따라가 봤더니 막 불티나더라고요. 줄 서서 사가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거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런 회사가 100배 날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규제가 많았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여행 자유화가 선언이 됩니다. 여행 자유화. 그러면 여행 자유화 되면 여행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항공사, 여행사,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행사 중에 우리나라 1위 기업이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하나투어인데, 하나투어가 그때 한 주당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자유화가 되면 하나투어 여행사가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일반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에 만약에 많이 사서 묻어놨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10만원까지 갑니다. 100배 올랐죠. 그러다가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서 한 5만원대에 머물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N자형 상승이라고 그러죠. 이게 N자형 상승으로 다시 올라가서 20만원까지 갑니다. 200배 올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 하나 잘 골랐을 뿐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0원에서 1,000만원어치 샀다 그래요. 그럼 이게 여기 가면 10억이에요. 여기 20만원에 팔았으면 20억이에요.
그럼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실력이면은 평생 또 계속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 잘 샀을 뿐인데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20억짜리 뭐 삼각 빌딩 하나 샀어요. 여기서 월세가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나와요. 20억이면은 500만 원 더 나오는데 일단 대충 500만 원 나온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500만 원씩 쓰다가 죽었어요. 그럼 자식들이 또 이거 건물이 뭐 10년 20년 돼서 무너집니까?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수명이 200년이라고 그럽니다. 200년. 그 한 50년 동안은 계속 굳는답니다. 양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시컨 500만 원씩 쓰다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또 물려받잖아요. 자식들도 뭐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이것만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 하나 잘 샀을 뿐인데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어렵다 뭐 100명이 하면은 한 명은 벌고 99명은 다 거지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지금 젊은 세대도 보면은 단군 이래로 가장 똑똑한 세대랍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투자할 것 같습니까? 세계 명인들 노하우를 배우고 자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실력이 늘고 꾸준히 수익 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수익 나는 분들이 또 자기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책을 씁니다. 유튜브에서 강의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도 강의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 노하우를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거 절대 안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뭐 좋대더라 그러면 어디서 요즘에 그 유명한 배터리 원료가 되는 리튬 광산을 뭐 샀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양이더라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기성 그 기사 이런 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렀는데 전 재산 질렀는데 나중에 신문에 이거 잘못된 정보다 사기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장 폐지당합니다. 그럼 전 재산 다 휴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평생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이랑 이 수익률 차이가 같이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20억 30억 되는데 이 사람은 깡통이에요. 다 까먹고 또 다시 회사 다녀가지고 1,000만 원 모아서 또 했는데 또 깡통. 10년 20년 30년 계속 깡통만 차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쭉쭉쭉 성장해서 슈퍼개미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뭐냐?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필명이 주식 공부입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자꾸 3000% 빠지면 안 되죠. 20분밖에 안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내용을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캔슬림 투자법이 뭐냐? 캔, C, 스펠링 7글자에 7가지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100배 오르는 주식에는 7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7가지 공통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C. 현 분기 이익.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주당 순이익이 18에서 20% 증가하는 기업. 특이한 일위성 상승은 배제한다. 분기 이익 상승률 증가 속도가 빨라져야 함. 지난 3분기 동안 분기 매출이 25% 이상 증가 속도가 빨라져야 함. 같은 산업군에서 강한 분기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주식이 하나 이상 존재해. 그러면 나는 직장 다니면서 뭐 시간도 별로 없는데 직장 갔다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야 되고 또 재미난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언제 이거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수익률이 18에서 20% 증가하는 기업을 언제 찾냐 이거지.
내가 이거 시간 없어서 못 찾는다.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강의한 데 보면은 현재가 창이 보이죠? 현재가 창에 보이면은 여기 저 실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 구간이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적자 안 나고 이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이 요 빨간 글씨입니다. 다 파란 글씨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하는 기업이 요 빨간 거 몇 프로 증가한다 다 나와요. 그냥 딱 현대건설 딱 치면 여기 쫙 나와요. 뭐 삼성전자 치면 딱 나와요 바로. 그래서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분석하는데. 요즘에는 그 HTS 시스템이 하도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이 종목 분석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앞으로는 더 안 걸릴 겁니다. 요즘에는 뭐 AI라 그래가지고 AI, 챗 GTP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그 손이 많이 가는 거를 갖다가 AI가 다 도와준답니다. 책을 쓰는데도 이 AI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만약에 웹툰 작가, 인기 웹툰 작가 보면은 뭐 연봉이 몇 억씩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한 컷도 올리는데 일주일 내내 막 그냥 밤새고 막 여러 사람 그 스태프들이 막 고생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앞으로 이 AI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 명이서 막 밤새고 막 해가지고 할 거를 갖다가 혼자서 한 시간이면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그 애니메이션 극장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몇 달, 몇 년을 막 걸려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AI가 도와주잖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AI가 도와주면 수백 명이 아니라 혼자서 하루면은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로봇 시대도 오지 않습니까? 로봇이 사람이 해는 그 생산 그런 거를 다 해버려요. 그럼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사람이 로봇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작입니다. 창작. 근데 AI가 막 노래도 작사 작곡하고 창작도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하고 AI하고 결합이 돼서 창작 활동을 하면은 사람이 혼자서 100년 할 거를 1시간에 해버린다 이거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만약에 내가 정년퇴직해서 뭘 할 거냐, 자영업 차리는 거 주변에 봤더니 다 쫄딱 망이더라. 퇴직금 노후자금 마련해 놓은 거 자영업으로 다 털어먹더라. 그러면 자영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된대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버티는 확률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 같은 거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했다가 노후에 박스 주스러 다니는 처지가 될 게 아니라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저같이 그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쫄딱 망해봐야 본전이에요. 이런 거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해라 이거죠.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은 저도 못 봤어요 여태. 누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료 창업이라는 게 책이 있답니다. 이건 뭐냐? 자기 자본 하나도 안 들고 요즘에 구멍가게 하나, 피자집 하나 조그만 거 코딱지만한 거 만드는데도 1억이 넘게 듭니다. 근데 이 무료 창업이라는 게 있는데 돈 하나도 안 들고 창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하면 본전, 근데 잘 되면 대박. 이런 걸 해라 이거죠. 나이 먹어서 노후자금 다 까먹지 말고 안전빵으로 해라 이거죠. 또 얘기가 3000% 빠졌는데요. 다음에 두 번째 A, 연이익 증가, 주당 순이익 EPS. 저번에 그 공부했죠. EPS 한 주당 수익이 얼마냐 이거죠. 이익이 연 누적 증가율이 25% 이상 되는 기업, 지난 3년 동안 매해 주당 순이익이 큰 폭 증가, 전반적인 내년 이익 추정치가 올해보다 증가, 자기자본 이익률 17% 이상. 이것도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자기자본 이익률
약자로 ROE라고 합니다. ROE가 17% 이상 되는 기업. 그러면 ROE가 뭐냐? 이거는 만약에 내가 자본을 회사 만드는데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투자금 대비 오늘 올해 순이익이 1,700만 원 났다 이거예요. 1,7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을 고르라 이거죠. 근데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이 현재 가치상에 보면은 ROE 딱 나옵니다. ROE 몇 프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굳이 다 알 필요도 없고 요즘에는 그 HTS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 보면 돼요. 딱. 근데 ROE가 뭐냐는 알아야죠. 연 주당 현금 흐름이 실제 주당 이익보다 최소 20% 이상. 아유, 가려졌네. 지난 3년 동안 매해 이익이 안정적이고 꾸준해야 함. 우리 회사 퇴직하는 분, 송별이 갔다가 하도 악을 써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저께 영상 못 올렸지 않습니까? 밤새고 7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오후 2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자고 출근했는데, 그럼 몇 시간을 노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악을 쓰고 놀았더니 목이 다 쉬었습니다. 막 다리 알배고 난리 났어요. N.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고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막 신고가를 치고 날아가요. 이게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새로운 제품이 탄생해야 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 와서 회사를 경영하고 새로운 고점을 형성한다 이거죠.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했던 기업이 요 신고가를 갖다가 여기를 돌파해버려요. 돌파해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막 계속 날아가요. 이런 기업이 100배 간다 이거죠. 그래서 100배 갈 때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를 때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고점. 중요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나오거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거나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기업. 일정 기간 횡보한 이후 주가가 신고점 부근까지 오르거나 신고점을 기록한 주식을 찾아라.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증가. 이게 어제 얘기한 그랜빌의 법칙에서도 이게 200일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는데 내리다가 이제 옆으로 켜요. 근데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시점 아닙니까? 골든 크로스. 근데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평소에 요만큼씩 이렇게 되다가 차트에 보면 밑에 거래량하고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돌파할 때 갑자기 거래량이 쫙 올라가요. 이거는 엄청나게 샀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오게끔 멋지게 차트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오면은 여기다가 집어 던지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손해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근데 이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답니다. 세력들이. 세력들이 산 게 거래량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 작전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차트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S. 수요와 공급. 유통 주식 수가 적어야지 유통 주식 수가 막 몇억 주 이렇게 있는 회사보다 몇백만 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사가 막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막 올라가서 너도나도 살라 그러는데 주식이 모자라.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죠. 유통 주식 수가 적고 대규모 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스몰캡, 대형주 상관없음. 조그만 회사나 큰 회사나 상관없다 이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초점은 소형주와 대형주 사이를 오간다. 두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하락도 가능하다. 최고 경영진의 지분 비중이 큰 주식은 대체로 유망. 왜냐? 최고 경영주 대주주 지분을 제가 항상 보지 않습니까? 대주주 지분이 80% 돼요. 그럼 유통 주식수가 20%밖에 안 돼요.
대주주는 안 팔아요.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 이 주식을 너도나도